이번 차시에는 골절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우리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다칠 때 가장 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또 아는 학생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피부, 즉 껍데기 잘릴 때 엄청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 그 영화를 보면 잘 나옵니다. 또한 뼈의 껍닥, 즉 골막이 다칠 때 엄청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나발라 조인트 깐다고 합니다. 정강이 뼈를 발로 차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어디를 가는 중에 책상 다리에 새끼발가락이 다치면 고통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를 앙당 물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끼발가락을 다쳐본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합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골절에 대한 정의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 주요 원인이며 자동차에 치였을 때 동시다발적 골절이 발생합니다. 늙은 사람의 뼈는 젊은 사람의 뼈보다 잘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칼슘 섭취와 흡수, 호르몬 기능 등이 약해지므로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의 강도가 떨어져서 잘 부러집니다. 반면 젊은 사람의 뼈는 늙은 사람의 뼈보다 훨씬 더 빨리 붓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러졌다가 붙은 뼈는 부러지기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골절의 종류는 단순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 골절입니다. 단순 골절은 한 조각으로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뼈만 손상당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복잡골절 혹은 복합골절입니다. 복합골절은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조직의 손상, 즉 신경이나 혈관, 피부 조직의 손상을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합골절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시 복합골절인지 확인해야 하고 복합골절인 경우 더 신중하게 처치해야 합니다. 골절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 골절이지만 때때로 부러진 뼈 끝이 피부를 뚫어 복합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부러진 뼈 파편이 관절을 침범하여 복합골절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골절 환자를 움직이거나 잘못 다루어서 복합골절이 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절이 일어난 양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째, 개방골절입니다. 개방골절은 골절된 뼈가 피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뚫고 뼈가 나온 경우입니다. 골절된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은 손상 압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분쇄골절입니다. 분쇄골절은 부러진 뼈가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무언가에 짓눌렸을 경우 잘 발생합니다. 셋째, 병적 골절입니다. 병적 골절은 기존에 있는 질병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골종양이나
골수염 등의 질병으로 뼈가 약해서 약한 힘만으로도 골절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넷째, 매복골절입니다. 골절된 한쪽의 골편이 다른 쪽 뼈에 박힌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째,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가 눌려서 뼈의 한 부분이 내려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척추는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섯째, 견열골절입니다. 견열골절은 인대에 열견된 골절편이 중심뼈로부터 분리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선상골절, 피로골절, 폐쇄성골절 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전완, 즉 아랫팔이 가장 많이 골절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또한 갈비뼈인 늑골, 또 아랫다리뼈, 빗장뼈인 쇄골 등이 우리 몸에서 골절을 자주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심지어 빗장뼈의 쇄골은 의사선생님이 일부러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경우는 분만 중에 아이가 너무 큰 경우, 머리는 나왔는데 어깨 넓이가 산도보다 넓어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일부러 아이의 쇄골을 부러뜨려 어깨 넓이를 줄여줌으로써 산도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뼈의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뼈에 골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어디 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디가 부러진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걸 알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힘든 인강을 듣고 있냐는 눈치가 보입니다. 물론 어디 뼈인지 모를 것 같고 그래도 뼈가 부러진 것은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이는 방선 사진은 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에 보이는 것은 발목에 해당됩니다. 발목 바로 위에 경골, 즉 정강이 뼈가 골절된 경우입니다. 골절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디를 나타내며 어디가 부러진 것 같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역시 어디 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진 것은 보이죠?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가 더 있나요? 지금 보이는 방송 사진은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을 보여주고 있으며 골절은 위아래 두 군데가 부러져 보입니다. 맞췄다가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을 높여서 다음 방사선 사진을 보고 맞춰볼까요? 부러지기는 했을까요?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교쌤, 학생들 숫자 한번 세어보실래요?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역시 조교쌤, 학생들 숫자 세어보실래요? 약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무릎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고 뼈 사이에 곡선 모양의 검정선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도 부러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척추뼈 골절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압박골절로 뼈가 압축되어 골절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척추뼈 사이로 지나가는
중추신경을 눌러 갑자기 하지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심하게 눌렀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눈으로 찾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었죠? 여기는 어디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가요? 혹시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찾아봅시다. 또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측, 이 우측 방사선 사진입니다.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그것만 이상이 있나요? 아닙니다. 막대가 있는 화살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부러진 부분이 보입니다. 또 그 밑에도 보입니다. 갈비뼈산을 따라가다 보면 선이 예상치 않게 끊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골절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냥 화살표가 있는 부위는 이렇게 부러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표만 있는 갈비뼈 아래쪽 선이 끊어져 보이니 그것이 골절 부위로 보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경우는 무엇을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흉부 컴퓨터 촬영을 하면 확실히 골절 부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골절 부위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視力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처치 방법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경우 역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합니다. 요즘은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러진 뼈가 그 주위의 조직, 즉 신경, 근육, 혈관, 힘줄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하거나 또는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면서 뼈를 움직여서 신경,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골절된 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목을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목을 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절된 경우 병원에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얼마만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러진 부위를 고정시킨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빨리 내려간다고 다리 어느 부위에 골절이 있는데 그냥 등에 들쳐매고 병원으로 간다면 골절 부위가 움직여서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절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함부로 눌러보거나 꺾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눌러보거나 꺾다가 골절을 유발하거나 2차적 손상, 즉 신경이나 근육, 혈관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골절이 의심된다면 골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골절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눌러보지 말고 골절로 간주하여 처치하는 것이 더욱 예후를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부목을 대기 전에 다친 곳 아래를 만져보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곳 아래를 만지면서 만지는 걸 알겠어요, 홍길동 씨? 물어보아 감각신경이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맥박을 만져 피가 잘 통하는지, 또 사지를 움직이게 하여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골절 부위 아래쪽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홍길동 씨. 대상자가 움직인다면 운동신경이 손상받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안정되게 눕혀서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차를 부를 수 없거나 환자를 움직여야 할 경우는 골절 부위에 부목을 꼭 대어야 합니다. 부목을 잘 대어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면 탁월한 골절 응급처치 방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목을 대는 것일까요? 부목을 대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골절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뼈의 골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처치는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부목을 대어 골절된 뼈를 고정시켜 줍니다. 둘째,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골절된 뼈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통증이 감소합니다. 또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다른 곳을 찌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드러운 조직에 대한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골절된 뼈가 고정되므로 다른 부위에 골절 파편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심한 출혈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목을 대면 상처 부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손상당한 뼈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혈관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섯째, 단순 골절이 복합 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환자 이송과 방사선 촬영을 용이하도록 해줍니다. 부목을 대면 지방 색전증이나 쇼크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부목을 대는 목적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목은 어떤 것을 사용하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목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무판인데 나무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지 뭉치, 잡지책, 우산이나 담요나 베개와 같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목은 골절된 뼈보다 길어야 좋습니다. 골절된 뼈보다 길어야 충분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절된 뼈의 양쪽 관절을 고정시키는 것이 부목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골절된 뼈의 양쪽 관절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이로 인해 골절된 뼈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 팔 중앙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면 아래 손목 관절과 골절 위 팔꿈치 관절이 모두 다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서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래팔 아래쪽 뼈가 골절되었다면 여기 아래 손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 아래까지 부목을 대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목은 가볍고 단단해야 하며 부드러운 천으로 싸서 사용합니다.
부목이 무거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목을 대기 전에 골절된 부위를 부드러운 천으로 싸거나 부목 자체를 천으로 싸서 부목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뼈를 맞추려 하다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운반할 경우에는 완전한 처치와 준비 후 운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섯째로, 골절 처치 후 30분 간격으로 관찰하여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약간 늦추어 줍니다. 확실히 고정시키기 위해 너무 세게 압박한 경우 혈액순환이 안 되어 피부가 썩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부목을 댄 후 고정시켰다면 심장 부위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함으로써 부종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골절 부위는 대부분 붓습니다. 부종을 빼주어야 그 다음 처치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부목 대용으로 나무판 대신 쓸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잡지책, 우산, 모폴, 신문지, 널판지, 지팡이, 박스 용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부목을 사용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잘 관찰하여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우산이나 옷으로도 골절 부위의 고정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 맞는 적당한 물건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나 노끈, 스타킹 등으로 신체를 묶어줍니다. 이때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절 부위 골절은 펴려고 하지 말고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한 채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골절 부위는 되도록 심장보다 높게 하여 통증 및 부종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실 부목만 된다고 골절의 치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정만 시켜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뼈를 맞춘 후 고정만 시켜도 되기도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으로는 골절 치유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염증기입니다. 염증기는 골절 직후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손상받은 골막, 골기질내 세포, 혈관, 골수광내 및 골막하에 혈종이 형성되고 혈행 차당으로 골절 끝부분, 골막 조직, 골수 및 주위 연부 조직이 괴사되고 혈종은 응혈괴가 됩니다. 염증 유도체 반응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부종이 형성되고 서서히 염증 세포들이 골절 부위의 괴사 조직과 삼출액을 흡수시키면서 새 기질의 형성이 시작되어 복원기로 이행됩니다. 임상적으로 염증기가 끝날 무렵 통증과 부종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원기입니다. 복원기는 염증기에 생겼던 혈종이 흡수되며 그 자리에 가골, 거짓골, 가골이라 불리는 미성숙골이 자리 잡게 되는 과정입니다. 복원기가 끝날 무렵에는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검사상 골절부 유합이 이루어져 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형성기입니다. 재형성기는 골절의 유합 이후 시작하여 모든 골의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기간으로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치는 상당히 길고 느린 과정입니다. 재형성된 가골은 흡수되고
각 원래 직골은 성숙, 증판성 골로 대치됩니다.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순조롭게 치유되는 경우에도 골절의 치유 기간은 환자의 연령, 골절 부위, 골의 종류, 골절의 형태, 골절 전이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붙는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뼈나 여러 부위 골절이 생기면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절 치유가 되어 깁스를 풀게 되면 다치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필요한 치료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 치료입니다. 깁스를 풀면 골절된 뼈 주변의 근육,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쪼글쪼글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뼈가 골절돼 회복하는 기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반적인 골절의 응급처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골절 부위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